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의도적이라도 자신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가난을 분명히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봐가면서 이를 좁혀가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건데, 그런데요,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보면 이런 협상의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 종료 3일을 앞두고 지각 발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을 보면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알파와 베타 같은 그리스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렇게 그리스 문자가 난무하는 고차 방정식 같은 안을 낸 이유를 오히려 타협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변명으로 들리는 이유, 제가 구태여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의 모아나는 혼란만을 부추길 뿐 타협안 도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호함은 오히려 양쪽에서 욕먹기 십상이죠. 이런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어제 공무원 노조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 신입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함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몰라도 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아침도 근데 쌀쌀은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예. 낮에는 많이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더워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낮에는 낮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하니까 그렇죠. 아직 출근 전이신 분들 옷 좀 두둑히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코트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예, 오늘 카피 어떤 겁니까? 오늘 카피는요, 머니, 돈. 아하. 예, 우리가 너 사는 뭐니? 담배. 이게 아니고 머니. 그렇죠, 그렇죠. 예.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사회 양극화니, 부의 편중, 최저임금, 생활임금, 내수경기 모두 돈의 흐름과 이제 분배,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돈 문제에 관련된 뉴스는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예, 이미 어떤 것부터 얘기해 오프닝 볼까요? 멘트에서 교수님이 예. 말씀 주셨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 이게 예. 결국은 돈을 둘러싼 문제죠. 예. 지금 얼마를 내고 노후에 얼마를 돌려받느냐. 예. 그게 이제 연금의 의미인데 지금 국민 대타협기구 논란의 논란입니다. 결국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노후를 맞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재정 지원 구조를 어떤 방법론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 문제고요. 60년대에 설계된 현재 방식은 미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으니 바꿀 때가 됐다. 이 개혁의 필요성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타협기구가 그렇죠.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줄일지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네. 어느 정도 적게 내고 적게 받든지 더 내고 더 받든지 적게 네. 받든지 요게 어느 정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게 야당 안에 7% 플러스 알파, 네. 1.9% 마이너스 베타. 세상에 이렇게 하면 본질이 그 야당 측에서는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 생각엔 본질은 뭐냐면 어느 정도 적게 받더라도 어느 정도 적게 맞습니다. 받아서 타격을 적게 받느냐가 맞습니다. 중요한 거지. 이 본질이 그건데 지금 본질은 뭐라고 수학 그러는지 나는.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수학 방정식이 튀어나왔는데 이거 말씀하신 고차 대로 방정식이에요. 이 제가 그렇죠. 볼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예. 지금 변수가 3개거든요. 그럼 이게 3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데 기여율에서는 7% 플러스 알파, 예. 지급률에서는 1.9 마이너스 베타. 예. 그다음에 이게 또 나중에 재정 그럼 절감 효과가 얼마냐? 그럼 이 정부안보다 많이 재정이 절감된다. 266조 더하기 여기는 또 감마, 이런 식으로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 3개나 나왔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고서 이제 느낀 건데,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신 분들이 훨씬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학에 능하시고 수학에 능하신다는 생각이 이공계 들어요. 출신이 많으신가요? 일반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아주 고차방정식. 근데 이제 이 안을 내놓으면서 야당이 한 말이
이게 추계를 다 돌려봤다, 추계가 끝났다. 이 말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말인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알파 베타를 공개해야 당연하죠. 지금 오늘 아침 모든 신문들을 보시면 이 여당안, 정부안 그리고 김태일 교수안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뒤늦게 나온 야당안 여기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예. 30년 근속한 공무원이 급여가 그래서 300만 알파베타 원이라고 간말을 뭘로 전제하면 집어넣느냐가 달라지죠. 그렇죠. 알파베타 간말을 뭐 이제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또 0.25%도 넣어보고 0.45%도 넣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뭐 그래서 이제 장난하는 평균율로 겁니까? 끄는 거죠. 평균율로 끊었을 때 이 야당안이 어쨌든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근접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아, 당연하죠. 여기서 또 야당이 실수를 전 굉장히 큰 실수라는 게 수식의 정교성 이건 나중 문제고요. 지금 야당이 공무원 노조와 한 팀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오히려 같은 팀 공무원 노조가 우리가 이거 뺨 맞았다 이렇게 해서 여당이나 정부를 쳐들어간 게 아니라 야당 당사를 들어가서 지금 글쎄. 점거 농성을 시작했으니까 저희가 이따가 3부에서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볼 다 인터뷰 텐데 하시나요? 네네. 저는 어제 그 야당 당사에 진입했다는 얘기 듣고 그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라고 딱 속보가 뜨는데 맞습니다. 전 그거 새누리 당사라고 읽었어요. 맨 그게 처음에. 아닙니다. 같은 셋자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같은 자세히 보니까 야당 당사에 들어가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야당이 네? 난감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 사실 공무원들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겠다고 나선 게 야당이고 정부와 여당은 어쨌든 개혁이 필요하니 공무원들이 좀 희생과 양보를 해달라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격돌 사이에서 지금 팀플레이가 깨졌고 지금 야당안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가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것은 반쪽 지금 연금안이다. 제대로 된 걸 들고 와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긴박한 건 뭐냐면요. 오늘을 포함해도 사흘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토요일 28일에 시한 연장도 안 했어요. 여야가 합의해서 시한 연장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싸움을 시작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줬습니까? 우리 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금 지적하셨는데 솔직한 얘기로 늦게 냈어요. 네. 엄청 늦게 냈습니다. 타협 시한을 3일 남기고 이걸 냈는데 그렇다면 알파베타 간말을 없애든지 네. 아니면 알파베타 간말을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뭐를 대표해야 되는지 모르는 변수를 상황에서 상수로 했다면 주든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을 한다면 차라리 아주 일찍 내가지고 알파베타 간말을 그럼 우리 정해보자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파베타 간말을 3일 전에 내놓고서 이게 본질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사실 자체에서 몇 퍼센트 되는 공무원 몇 퍼센트 되는 국민이 동의를 할 것인가. 그렇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상식적이지 못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든다는 지금까지는 매우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찬반 접근으로 시간을 다 소진하고 마지막 순간에 결국은 이 야당안도 국민연금과 연계는 됩니다. 그러니까 네. 구조개혁이라는 그렇겠죠. 것도 정도의 문제이지 결국은 이제 다 엮일 건 엮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만 가지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수치 결정을 해야만 답이 나오니까 네. 사흘 전에 이제 싸움을 시작한다. 이게 문제가 있고요. 지금 분과위원회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재정 추계 모형에는 합의를 한 상태예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모형에 모델에 합의를 했다는 건 방법론을 결정했다는 뜻인데 그걸 둘러싸고 또 이 다른 가닥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그럼 이 계속 저항했던 이 구조개혁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모호해져서 이게 오히려 복마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흘 동안 제가 보기에는 답이 나오긴 어려워 보이는데요. 노조가 지금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는 마당에 야당 당사를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순서대로면 야당과 노조가 다시 이야기를 풀고 그다음에 다시 정부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흘 동안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과정을 봐왔지만 그러니까 지난해 제가 보기엔 세월호 참사 때 여야가 특별법에 대해서 다른 입장으로 격돌하고 유족이 그 사이에 또 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삼각구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예. 참 이게 협상의 기술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이렇게 늦게 타협안을 내고 예? 거기다 알파베타 간만 하나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야당이 그다지 할 말이 많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뭐 들고 그런 입장에 얼마나 처해 많은 있습니다. 그렇죠 국민들이 야당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인가라는 측면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는 좀 생각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야당이 이제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 2년간 계속했기 때문에 예. 지금 어쨌든 새로운 대표 체제에서 야당이 뭐 어쨌든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디테일을 가지고 정부 여당과
맞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더군다나 경제정당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뉴스를 예? 보시면 예. 돈과 머니 얘기인데 예. 요건 전 칭찬해주고 싶은 뉴스예요. 근데 꼭 이제 여당 편들고 뭐 야당을 우리가 깎아내리고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당연하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가 있었는데 네.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그래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보고한 겁니다. 예. 이 법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예.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동안 진보 진영 주장이었거든요. 주로. 예. 보수 진영은 무관심과 반대로 이게 막혀 있었던 아젠다인데 예. 전통적으로는 시장 경제, 아하. 강하게는 규제 없는 자유시장 예. 이것을 이제 지지하고 추구하던 보수 여당 측이 새로운 전환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 굉장히 신선한 뉴스고요. 예. 이런 변화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안보는 보수, 하지만 경제는 중도 진보 이런 이제 노선을 분리했거든요. 이 흐름에 따른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 여야가 잘 합의하면 또 어찌 보면 아니. 자본주의 체제의 맹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생길 수 있는 지금 문재인 길이 대표의 열렸다 행보도 보이기도 보더라도 합니다. 네. 사실은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의 이런 입장하고 그다지 틀리지 결이 않아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신기해요. 네. 예, 문재인 대표도 뭐 여야 오늘 모두 천안함 임금 추도 올리자고 시계도, 얘기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추도시계도 참가하고 맞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천안함 폭침이라는 단어도 썼고 어제 해병대 예, 이사단에서 썼습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네.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네. 같고 이런 점에서는 여야가 좀 잘 될 수 있죠. 여기는 알파베타 감마가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여기는 뭐 이제 일단 철학적인 기반에 여야 예.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서 이러한 큰 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도 어쨌든 사흘 남은 시간 동안 그렇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예. 물꼬를 좀 터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 뉴스는 이게 안심전환 대출 문제인데 요거 조금 이따 경제 코너에서 이거 그렇죠. 정철진 선생님이 아마 꼼꼼하게 해석해 주실 거로 보여지는데 폭발적인 모양이에요. 깜짝 놀란 건 예. 이틀 만에 지금 9조에 육박하고 있다는 와, 거죠. 승인액이. 예, 예. 근데 지금 정부는 이게 한 달에 한 5조 정도씩을 이제 최대 잡고 1년 동안 20조 이 재정을 푼다는 얘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틀 만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돈이 나가게 이 상품 출시가 지금 뭐 대박이 났습니다. 예. 하지만 은행도 썩 달가워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그리고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제일 걱정할 문제는 왜 이것을 이제 여기 굳이 넣냐 하면 가계부채가 마구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서 이제 관리기구를 만들기도 했는데 좀 이게 이 이상 열풍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노래 듣고 헤어질까요? 지금 뭐 돈 얘기했습니다만 예. 어제도 안전사고 있었죠. 용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맞습니다. 8명 부상 1명 사망. 예. 바로 이번 주 초에 글램핑 화재 시작했죠. 맞습니다. 지금 연초에 뭐 의정부 이 주택가 화재 맞습니다. 말씀드렸었죠. 그 사이에도 지금 안전사고 계속 터지고 있고 예. 가고도 헬기 추락 이제 예, 항문 시청자 예. 못 찾고 있죠. 예. 그 어제 뭐 유럽 사건이긴 합니다만 또 예. 비행기도 떨어졌고요. 자,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보지 못하면 아하. 안전사고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주십사. 아하. 그래서 안치환 노래 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고요. 사람이 돈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당연하죠. 진짜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달에 호남에선 변화가 좀 많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이것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기대감 상당하다고 하죠. 호남선 개통 이후 100년 만의 기회다.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한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묘하게 다음 달에 4.19 재보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주 서구 을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호남 고속철도 이거 진짜 수건 사업이었었죠. 그렇죠? 네. 예. 드디어 다음 달 개통이 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서울에서 광주 목포 쪽으로 곧장 가는 거죠? 지금 고속철도가 광주 송정역까지만 개통이 되고요. 목포까지는 일반 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호남선 부분 개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송정. 근데 이제 대전 안 거치죠? 뭐 대전 거치느냐 마느냐 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예? 대전을 거치느냐 마느냐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직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송정 얼마나 걸리죠, 그러면? 원래는 1시간 33분이 걸린다고 홍보를 해왔는데 네. 1시간 33분이 걸리는 편수는 딱 한 편뿐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평균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50분. 예, 2시간이 넘는 편수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또 거기다가 원래 정부에서는 이 분기역을 천안역이 아니고 오송역으로 바꾸는 바람에 고속철도가 19km가 연장이 됐었는데요. 그때 19km 연장된 부분에 대한 철도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요금을 인상을 시켰어요. 또 그리고 지금 주행 시간도 이렇게 길어져 버리고 또 그동안 투자 비용, 승객 수를 감안해 가지고 책정했다고 하는데 경부선보다도 요금이 한 1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도 커지고 물론 많은 즐거운 분위기로 지금 이 고속철도 개통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불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많이 짧아진 거 아니에요? 광주까지. 약 한 평균 시간으로 보게 되면 1시간 정도 짧아졌습니다. 1시간이죠. 상당한데, 그죠? 예. 어쨌든 이러면은 뭐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라든지, 뭐 다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관광 이런 거요, 그죠?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제 이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게 되면 수도권에서의 이 호남을 찾는 분도 이제 접근성이 편해지지만 또 빨라지지만 또 역으로 이 광주 쪽에서 수도권 쪽으로 접근도 아주 쉬워지고 빨라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광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천안 같은 경우에도 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지금 KTX 타면은. 그러니까 쇼핑 같은 경우도 서울에 올라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군요, 지금. 지금 여기 호남에서는 의료, 그다음에 쇼핑, 또 그다음에 문화 쪽 인프라가 더 강한 수도권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제 이제 저와 우리 광주 전남 발전 연구원이 주관이 돼가지고 KTX 교통에 따른 광주 전남 후 발전 방향 대응책을 고려하는 토론을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하루속히 향상을 시키고 역세권을 개발을 하고 또 아시아 문화전당이
금년 9월달에 개관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완전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 허브가 좀 되도록 예.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제안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정확하게 4월에 며칠 날 개통이 돼요? 4월 1일 날 개통식을 하고 정상 운행은 4월 2일부터 4월 2일. 한다고 아유, 합니다. 며칠 안 남았네. 네네. 그죠? 저도 이 호남 지역에 저도 자주 가거든요. 음식도 맛있고 갈 데가 많습니다. 호남 지역이요. 예? 순천 같은 데는 굉장히 경치도 좋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호남 이런 어떤 이쪽 민심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이제 묘하게 4월 29일 날 있을 재보선하고 좀 겹쳐 있어요. 이게 그죠? 예. 이게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광주 서구 의뢰 선거에서? 이 KTX 개통과 재보선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만 예.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했던 이 광주가 민심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의 공천 잘못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광주가 또 호남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슨 대변을 하거나 또는 보호자 역할을 하지는 못했고 특히나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호남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너무 극심하거든요. 예. 인사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예산 문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소외 이런 문제가 좀 큰데 네. 이걸 좀 적당히 해결을 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 좀 불만이 좀 많이 커가지고 이번 재보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으면 묻지마 당선이라는 그런 공식은 깨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게 재보선은 투표율이 아주 낮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력이 좀 강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좀 유리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 지금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박주선 의원님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호남 3대 천재 그럼 우리 박주선 의원님도 들어가고 거기 천정배 전 장관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천정배 전 장관 이번에 출마하는데 이분이 만일 당선이 됐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호남 민심이 어떠냐면 새정치민주연합 친노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어떤 감정 이런 게 겹쳐가지고 천정배 전 장관이 만일 당선이 됐을 경우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신당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무리한 예측이 아니고 예.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신당 논의가 현실화된다라면은 예를 들면 어떤 신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너무 이제 좌측 또 원론적인 진보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예.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실망을 해가지고 새누리당을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탈한 민심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민주당이 그 이탈 민심을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이 예. 새로 나와야 집권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호남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호남이 이렇게 소외와 차별과 무시를 당해도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인구 숫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의원 수를 각 지역마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호남보다도 영남이 당원 숫자는 10분의 1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숫자 이런 것은 훨씬 많아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호남 정치, 다시 말해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 출신이 당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예. 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출신이 대선 후보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좀 소외되고 예. 무시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개척을 하려면 예. 호남의 정치를 좀 복원하는 당 그리고 중도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당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 중도 개혁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민 모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쌍두마차라고 얘기하는 두 분 정동영 전 장관과 천정배 전 장관 아니겠어요? 근데 정동영 전 장관은
전북이고 천정배 전 장관은 전남이니까. 근데 이 국민모임 측은 조금 그 호남 신당론에서 추구하는 가치보다 조금 좀 진보적인 가치라고 봐야 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죠. 그죠? 국민 모임이 추구하는 그 원칙적인 그 강화된 진보로는 예. 여기 호남 신당론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중도 계획을 포방하는 것이 앞으로 집권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예. 신당 창당이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집권을 하는 데에서의 험한 험로가 많이 있겠지만 예.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보다는 힘든 가능성이라도 추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신당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신당이 언제쯤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예. 뭐 결과에 어찌 됐든 간에 예. 상당한 논의가 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 서울에서 패배를 한다면 예. 굉장히 신당론은 굉장히 큰 물살을 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일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올해 말 정도까지는 뭐가 좀 가시적인 게 나와야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총선에 분명히 이제 후보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여쭈는데 호남 신당론이라는 게 호남의 이익도 대변하지만 정치적 가치는 중도 개혁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후보를 내놓고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호남발 신당론이라는 이야기지. 그렇죠. 호남만을 위한 그런 건 아니다 지역주의 이거죠. 정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재보궐선거 그래서 뭐 이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예측에 따라서 상당히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주선 의원께서는 뭐 당내에서의 중진 의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공무원 연금 물론 지금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 알파벳 감마로 내놓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습니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빨리 개혁을 하려면 이것 때문에 국정이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국민도 지금 답답해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테이블에 앉아서 좀 합의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죠. 중도 개혁을 표방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안보 쪽으로 상당히 보수화 경향을 이제 선회한 것 같아요. 그죠? 뭐 보수화 경향을 선회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안보에 있어서는 진보나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당연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무슨 진보적인 안보관을 갖고 있다가 보수화가 된 것은 아니고 예.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안보관을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바뀌긴 바뀐 거죠, 그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추구하는 신당 그런 부분과 일정 부분 오버래핑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 당이라는 게 지금 여당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면에서 100% 전부 다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예. 국가 안보는 예. 뭐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한다면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외교 문제도 그렇고, 예. 뭐 국민의 삶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 조금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당이 뭐 다른 당이라고 그래서 모든 면이 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 일정 부분은 같고. 뭐 또 일정 부분은 틀리고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볼 때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 해양대학에서 가진 대학생들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을 비롯해가지고 예. 미국에 있는 안보기관 또는 유수한 학자들이 이미 북한은 핵을 실용화 단계에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핵 보유국을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는 아마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핵 보유국으로 봐야 한다. 핵 보유
보이고이다가 아니라 봐야 한다. 예.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저는 타당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냐. 예.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핵 도민 현상이 벌어져서 예. 뭐 이제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동남아 평화가 아니라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공식적인 인정은 없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고 그 점에 네.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군다나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사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측에선 그러더라고요. 중국과의 아시아 투자개발은행 같은 인프라 투자은행 같은데 협상하는데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했을 수 있겠죠. 안보적인 측면에서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한다. 또 그리고 AIB는 가입을 하겠다. 분리해서 경제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하려고는 전략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공무원 연금 얘기가 지금 난리인데, 그죠? 네. 뭐 이거는 저희가 이따 공무원 노조 측의 입장 좀 이따가 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그래도 정리는 한번 해보죠. 지금 4개인데 정부안, 여당안, 알파벳과 감마가 난무하는 야당안, 그리고 김태일안 4개죠. 그죠? 네. 예, 네.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일단 여당안하고 정부안은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여당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다. 예. 더 내고 덜 받는다. 그다음에 여당안의 핵심은 일단 2016년부터 공무원 되는 분들 예. 있습니다. 이분들을 별도 분리하는데 2016년부터 공무원 되는 분들은 거의 국민연금 방식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제 확 떨어지게 되는 차별성이 있고요. 야당안은 일단 더 내는 거는 맞는데 받는 게 예. 조금 덜 받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후하죠. 공무원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야당은 알파벳과 감마인데 저도 여긴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오늘 내일 이제 뭐 대타협위에서 명확하게 밝혀질 것 같고 예. 지금 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고려대 김태희 교수 안인데 예. 이 안은 거의 여당안하고 틀은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거를 뒀냐면은 예. 개인 저축 계좌를 둔다. 그래서 그죠. 연금저축. 연금 저축 계좌를 예. 하나씩 예. 공무원 분들한테 줘가지고 공무원들이 4%를 내게 되면 그 자기 소득에서 예. 정부가 2%를 매칭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낸 돈의 절반을 같이 정부에서 내줘가지고 그 계좌를 각각에 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 계산은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거의 받는 돈이 이제 야당안보다는 적겠지만은 여당안보다는 훨씬 맞게 되는 거예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해서 거의 50%는 그렇죠. 채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반대합니까, 야당이? 그렇죠. 그래서 저도 특히 김태희 교수안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안을 적용하면 어쨌든 2016년부터 공무원 되는 분들도 이제 일종의 구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당안대로 하면 2016년부터 공무원 되는 분들은 진짜 좀 확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 김태희 교수안을 이제 공무원 노조 측이나 야당에서도 싫어하냐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일단은 소위 좀 이제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개혁이고 지금이야 뭐 개인 내는 돈이 정부가 절반을 낸다고 하지만은 이게 뭐 해마다 바뀌어가지고 나중에는 정부가 아예 보조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1% 보조할 수도 있고 0.5% 그러니까 굉장히 한 번 여기서 물러서게 되면은 이 김태희 교수안으로 김태희 교수안 같은 경우에는 좀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에 쉽게 좀 많이 공무원분들에게 좀 이제 불리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서 예. 제가 보기에 아예 이쪽이 김태희라는 교수 쪽으로 안 가지 말자 그런 매칭 펀드 같은 그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제 왜 반대를 하느냐는 들어봐야지 알겠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틀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는 근데 바람 웃기는 게 이게 유시민 전 장관도 2008년에 매칭펀드안을 제시를 했었어요. 아주 유사한 김태희 교수안하고. 네. 그때는 야당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게 남이 얘기라면 이걸 반대하는 건지만. 이게 근데 반대하는 분들도 얘기 잘 들어보면은 이제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그때 얘기하지 그러면은. 자, 안심전환 대출 있죠. 네. 이제 이틀이 지났고 오늘이 사흘째인데 이게 무슨 광풍이네요, 광풍?
상품입니다. 예. 어제 좀 매일 뭐 시간 단위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9조 원에 육박하는 누적으로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간에서 이 전환한 액수가 9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고요. 예.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까지는 은행 창구 많이 붐볐었고 콜센터도 마비 뭐 그랬었고 홈페이지도 트래픽 많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9조 원이면은 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정책이 5조 원씩 4번에서 20조 푸는 건데 5조 원을 벌써 다 썼는데 왜 또 풀었지 했는데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가 일단은 융통성을 갖고 그냥 바로바로 풀어라 해서 그 첫날하고 어제부터 5조 원이 다 집행되고 2차분이 또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에 하나 또 뭐 15조 넘으면 또 바로 또 집행이 되니까 일단은 20조 원까지는 순간순간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자격이 확대된다 그러죠, 근데? 일단은 고정금리 대출자료는 확대가 안 된다고 명확히 명시했고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확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도 고민 중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코멘트였지 제2금융권 안심대출을 확정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왜냐하면 뭐 바람도 많으니까 지켜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어디예요? 퇴근 중. 진짜? 운전 중이야.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아슬란의 놀라운 고요함. 직접 경험하세요. 시승 신청은 현대차 홈페이지 참조.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 스킨.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